2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항등함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함수값들을 더했을 때 그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집합 X에는 원소가 9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9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요.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F1이 8이래요. 1이라는 애가 8에 대응을 하는구나. 1이 여기 있는 8에 대응을 하는구나. 하나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선 다까지는 보지도 않았어요. 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는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 뭐예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땡땡땡 9일 수도 있지만 그 각각의 모든 X에 대해서 fx랑 gx를 더한 합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x가 1일 때 f1 더하기 g1과 x가 2일 때 f2 더하기 g2가 서로 같고 f3 더하기 g3이 같고 땡땡땡 계속 내려와서 f8 더하기 g8 마지막 f9 더하기 g9 이게 다 똑같다고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쵸? 우선 가 하나 써먹었고요. 그럼 나를 봤어요. 나. 합성함수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합성함수는 뭐였습니까? 딱 하나 기억하자. 뒤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하는 거야. g의 fx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항등함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맞습니까? f를 거쳐서 g를 하는 거야. 합성함수니까 여기에도 1, 2, 3, 4, 5, 6, 7, 8, 9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래가 너무 동그랗네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항등함수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항등함수는 뭐예요? 지금 합성해서 결국에 나오는 값이 뭐랑 같아야 돼? 처음에 들어간 값이랑 같아야 돼. 합성함수 x에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x를 넣으면 x가 되는 것 얘가 바로 항등함수죠. 6월, 9월 대수능까지 가면 킬러 문제라는 것 분명히 미적분 1에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근데 둘 다 미적분 1에서 나오니 그건 확실치 않아. 그쵸? 그래서 21번에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항등함수 그리고 합이 같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함수의 대응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어릴 때 혹시 퍼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생각. 결국에 항등함수라는 표현은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1이 8로 갔어요. 그럼 결국에 다시 1로 와야 되는 거죠. 1이 8로 갔으면 한 번 거치고 두 번째에는 자기 자신으로 와야만 해. 이게 항등함수라고요.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조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갑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만약에 FA가 B라고 하자. 그렇다면 합성함수 G의 FA라는 건 얘는 분명히 A가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야. 그쵸?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근데 FA가 B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니? G에 B를 넣으면 A가 됩니다. 이런 걸 안다는 거죠. FA가 B면 B를 G에 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을 수 있네요. 와우. 이걸 찾을 수 있네요. F의 1이 8이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G의 8은 1입니다. 이걸 찾을 수 있다고. 지금 이까지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생각. 이제 선생님 1이 어디로 가는지는 압니다. 그럼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만약에 2가 8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항등함수가 될 수 있나? 아니죠. 왜? 갔다가 다시 2로 가야 항등함수인데 아까 전에 1로 간다고 했으니까
2도 8로 가면 안 되는 거고 3도 8로 가면 안 되고 4도 8로 가면 안 되고 아 화살표를 하나 받은 녀석들은 다시 화살표를 받을 수가 없구나. 개수가 서로 같죠?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화살표를 하나 받은 애들은 8한테는 여기 있는 2부터 9까지 아무도 8로는 이제 보낼 수 없어. 나머지 애들한테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합성함수입니다. G 합성 F라는 함수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처럼 항등함수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까? F라는 함수도 G라는 함수도 이 두 개의 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화살표를 받은 애한테는 다시는 화살표를 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이 내용까지 이해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다라는 조건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F1, F2, F3, F4, F5, F6, F9까지 여기 있는 왼쪽의 F의 함수값들은 전부 다 달라. 누구는 1일 거고 누구는 2일 거고 누구는 3일 거고 그렇지만 같은 애는 없어요. 1부터 9까지 애가 다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G의 함수값도 각각 다 다르지만 1부터 9까지가 있을 거야. 왜? F도 1대1 대응, G도 1대1 대응. 서로 다른 값에 대응해야 할 테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fx의 함수값들 다 더했어요. 얼마일까? 1부터 9까지 다 더한 거랑 같으니까 45겠지. gx에서 1부터 9까지 넣은 함수값들도 다 더하면 결국에 45가 될 테니까 아, 둘을 더하고 둘을 더하고 둘을 더하고 둘을 더하고 여기 있는 애를 전부 다 더하면 전체 총 합이 90이 되겠네요. 근데 각각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 F1과 G2를 더하면 얼마다? 합이 10이다. F2와 G2를 더하면 얼마다? 합이 10이고 F3과 G4를 더하면 합이 10이고 전부 다 합이 10이구나. 이까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압니까, 선생님? 만약에 F3이 6이래요. 만약에 여기 F3이 6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F3이 6이라면 G3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합이 10이 되도록 4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제는 F에 들어간 함수값을 하나만 알더라도 G에 들어간 함수값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이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GA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FA와 GA를 더하면 합이 10이어야 하니까 얘는 10-B야. 이런 거지. 예를 들면 F의 1이 7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랍니까? 둘이 자리 바꾼 것. G의 7은 1이야. 이거 알고. 또 뭐랍니까? G에 1 넣은 것도 압니다. 아, 얘를 1을 G에 넣은 것과 7을 G에 넣은 걸 찾을 수 있구나. 둘이 자리 바꿔서 하나 조건 찾고 그리고 F1과 G를 더하면 10이 되어야 하니까 얘는 바로 3일 거야. 이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것, 그 사고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퍼즐 풀듯이 하나 찾고 하나 찾고 하나 찾고 화살표들을 이제 쏘아 나갈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F에 들어가는 함수값 하나 알면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 자리 바꾼 것 하나, 그리고 합이 10이 되도록 하나. 오케이. 왼쪽에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처음 시작 F1이 8인 걸 알아요. F1이 8인 걸 알아.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치. G에 8을 넣은 게 1입니다. 알죠? 둘이 자리 바꾼 것. 그리고 G에 1을 넣은 것 얼마? 더해서 10이 되도록 2인 것도 압니다. 됐어요? 위에 있는 얘를 보고 자리 바꾼 건 여기 있으니까 또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F8을 찾을 수 있죠. F8은 얼마니? 더해서 10이 되게 9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둘이 자리 바꾼 F2가 1인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그려볼까요? F8이 9래요. F8, 8은 9로 갑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9는 8로 가야지만 항등함수가 되겠죠. 두 번째, 또 뭘 알아요? 그치, F2를 알아. F2가 1로 갑니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F2는 1로 가요. 그러면 1이 2로 가야 되는 것도 찾을 수 있지요. 잘 오고 있어요? 갑시다. 둘이 자리 바꾼 애를 찾을 수 있습니다. G에 9가 8인 것 알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둘이 관계 G2와 F1을 더하면 10이니까 얘가 9인 걸 알아요. 맞지? 위에 있는 애를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F9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2를 더하면 10이 되어야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선생님 자리 바꾼 거 찾을 수 있습니다. F9가 2인 것. 막힌 거야. 왜?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찾아낸 것 F9가 입니다.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가서 대응 F9가 입니다.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2가 9로 가는 것까지 4개의 대응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몇 개나 있다? 5개나 있어요. 선생님 처음에 주어진 나란 조건, 다란 조건, 가란 조건 이걸 가지고 지금껏 우리가 온 건 여기가 전부예요. 그럼 도대체 남아있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느냐. 내가 이때까지 풀어오다가 갑자기 막혔어.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남은 게 5개인데. 얘들처럼 주고받고 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얘. 합이 10이라는 것도 수상하고 가운데 있는 것도 수상하고 F5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볼 겁니다. 여기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F5를 탐색할 거야. F5는 도대체 얘 정체는 뭐니? F5가 얼마인지 몰라도 얘를 A라고 한번 해볼 거야. F에 넣은 함수값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뭘 합니까? 둘이 자리 바꾼 거 G에 A를 넣은 게 5인 것도 알고 그리고 똑같은 값을 넣은 G5가 얼마인지도 알지요. F5와 G5 이 둘을 더하면 합이 10이 되어야 하니까 10-A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위에서 아는 것들 가지고 조금 더 표현들을 바꾸어 볼 겁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건 F에 A를 넣은 것. FA와 GA.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둘을 더하는 순간에 얘는 5가 될 거야. 그리고 둘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에 G5가 A인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G5가 10-A라고 했고 위에서는 G5가 A라고 했으니까 와우 A랑 10-A가 같구나. 따라서 A는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넘어가면 2A가 10이니까 A는 5가 된다는 거죠. F5가 바로 5구나. 그래서 왼쪽의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5가 어디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5는 5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또 5가 5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쌍을 찾아야 되는데 4쌍을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3을 볼 겁니다. 3이 6으로 가면 안 되더래. 근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제 3이 갈 곳이 별로 없거든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6이 없으니까 7로 가거나 3, 4, 7 세 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케이스 나누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3이 만약에 3에 대응을 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 3이 4에 대응을 한다면 세 번째 케이스 3이 이제 6으로는 못 가니까 7로 간다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까이 경우 뭘 알죠? 3을 넣었을 때 3이래. 둘이 자리 바꾼 것 알죠? G3이 3인 것 알고요. 또 뭘 합니까? G3과 F3을 더하면 10인 걸 압니다. 문제가 생겼죠. 얘는 G3은 3이라고 했는데 G3이 7이라고 하네? 모순이 생기더라. 얘는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던 성질들 조건 나와 조건 다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다 보면 모순이 생기더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 갑시다. 두 번째 F3이 4인 걸 보고 F에 둘을 자리 바꿔서 G4가 3인 것 알고요. 두 번째 똑같이 G3은 더하면 10 그래서 6인 것도 압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모순은 없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거 갈까요? 밑에 있는 것. 둘이 자리 바꾼 것 압니다. G7이 3인 것 알고 또 G3은 얼마니? 둘을 더해서 10 그러면 3이 되는 거지. 모순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뭡니까? 함수 G는 1대1 대응이야. 서로 다른 애들은 같은 곳에 화살표를 쏠 수가 없어.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얘도 모순이구나. F3이 4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전개하다 보면 나머지 대응을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갑시다.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리 바꾼 건 여기 있으니까 F4가 7인 것 알죠? 그리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자리 바꾼 것 압니다. F6이 3인 것 압니다. 그죠? 위에서 알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자리 바꾼 것 G에 7이 4인 것 알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뭘 압니까? G 6을 알죠? 둘을 더하면 10이 되도록 7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는 F7을 찾을 수 있는데 더해서 10이 되도록 6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자리 바꾸면 F7이 6이 됩니다. 끝났네요. 이제 대응을 전부 다 압니다. 대응 관계를 그리는 건 이제 번거로울 것 같고요. 뭘 다 찾아냈습니까? F3이 4인 것 알고, 그리고 F4가 7인 것 알고, 또 F6이 3인 것 알고, 마지막 F7이 6인 것도 알고, 대응 전부 다 찾았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 F에 F7 얘가 얼마일까? 시작. 하나씩 속으로 들어갑니다. F7 얼마니? 6이죠. 6이에요. 따라서 F 안에 이제는 얘가 6이야. 색깔. 이제 F6 얼마입니까? 3이죠. 아, F 안에 노란색 3인 걸 알아. 마지막 F3이 얼마니? 4가 된다는 거지요. 복잡한 계산은 없습니다. 대신에 퍼즐 맞추어 가듯이 하나씩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가던 와중에 길을 잃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함수값 하나에서부터 G의 함수값 둘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이해해서 찾아갈 수 있다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됐죠?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계산 과정 그리고 사고하는 과정이 방향만 잡아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답률은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장에서 체감하는 난이도랑 지금 제가 풀어내는 건 또 다르죠. 넘어가서 이제 22번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도 그렇지만 모의고사도 계속 쭉 오르막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진 않죠. 내가 풀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막혔어. 21번까지 쫙 난이도가 올라가다가 22번부터 다시 숨을 돌리고 이제 쉬운 문제들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22번이에요.